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, 최근에 현대가 2조 4천억 원의 자율주행 시스템 투자 이야기가 있었죠.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보시는 화면 테슬라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? 테슬라 미국의 앨런 머스크라는 그 사업가 양반께서 뭐 스페이스 X 뭐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, 전기차 사업을 시작해서 거의 성공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 차 시스템을 보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있어요. 요 자율주행 시스템 이름이 뭐냐?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율주행 시스템인데, 이게 국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, 앞으로 우리가 운전하면서 뭐 수면을 취한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어떤 영상을 시청한다거나 요런데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아껴줄 수 있는 시스템이고 4차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. 여하튼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면, 보시면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게 돼요. 뭐 레이더,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? 보시면 라이다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, 레이저를 이용해서 앞차와의 거리, 주변 측면, 뒷차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라이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레이저를 이용한 거다. 요런 부품들이 들어가면은 양산차가 탄생하게 되는데, 쉽게 얘기해서 뭐 커브길이나 뭐 아니면은 앞에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보시면 여기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직진하면서 앞차와의 거리 몇 킬로로 달려야 되는지, 이런 것보다도 기존에 이제 주행하는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어, 주행 가능한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이런 부분을 미리 인식을 해서 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가 있느냐? 만도라고 적혀 있는데 만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. 다양한 회사들이 있어요.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웬만큼 다 아실 텐데, 만도뿐만 아니라 뭐 현대 모비스, 크게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있겠죠. 근데 이 만도라는 회사가 우리한테는 뭐 블랙박스라든지 내비게이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회사가 자동차 전장이나 그리고 부품,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. 그럼 만도라는 회사가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대,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. 자, 보시면 ADAS라고 있는데, 현대차에서는 요 이름을 갖다 쓰고요. 기아차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옵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요게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을 넣으면 채택이 되는 옵션이라고 해요. 보시면 자동 교정이 있고, 이 자동 교정의 민감도가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시속은 얼마나 유지할 건지를 나타내는 거고요. 전방 추돌 감지가 있잖아요. 요 민감도는 내가 앞차와의 거리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, 그리고 그 앞차와의 거리를 속도로 얼마 정도 유지를 할 것인지, 그리고 이 정차 후에 다시 출발할 때 앞차 출발 알림을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할 것인지. 요게 왜 들어가 있느냐면은 알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요게 자동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, 아직까지는요, 내가 엑셀링이나 버튼을 클릭해 줘야지만 자동차가 출발할 수 있다. 그러면은 이게 자율주행인가요? 아니요. 이거는 반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자율주행이 미국 기준으로 4단계가 있는데, 이 정도 단계는 1, 2단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추후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2부를 만들 예정인데,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만도가 3분기에 앞으로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는 시점입니다. 뭐 주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고개를 살짝 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오늘은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, 이 섹터 전반적인 분야를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. 요때 시점에 9월 말에 현대차가 자율주행에 2조 정도 베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줬어요. 만도 입장에서는 정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, 만도와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현대가 앱티브라는 외국 회사와
자율주행 합작사를 설립하겠다고 했어요. 여기에 현대차가 들어가는 돈이 2조 4천억 원입니다. 그리고 앱티브라는 기업에서는요,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와 인력을 제공하는 거예요. 그 가치가 약 2조 5천억.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정도 되는 합작 법인을 미국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.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, 기존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고, 이 앱티브라는 기업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쪽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, 글로벌 순위권의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 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아주 양호한 편이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부분도요, 제가 추후에 다룰 예정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, 자, 그러면은 만도를 버리고 어떻게 앱티브와 손을 잡았느냐? 물론 기술력이겠죠. 그런데 여러분, 한라그룹 아시나요? 이 만도가 한라그룹 건데, 보시면 만도의 지분 30%를 한라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한라홀딩스의 지분을 다시 정몽원 회장 아저씨가 24.3% 가지고 있어요. 이 정몽원 아저씨, 이 회장님은 고 정인영 회장님의 아들인데, 정인영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님의 아들이에요. 그러니까 혈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면 기술력은 뭐다? 피보다 진하다. 앞으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있어서 이 혈연, 지연, 학연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기술력에서 1등 먹어야 된다. 이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만도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만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고객 다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. 앞서 말씀드렸던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요 부분에 현대하고 기아차에 의존하고 있던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게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은 다른 고객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자율주행 레벨이 1에서 3 정도 수준의 제품에서 이제 현대 모비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현대 모비스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이 R&D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. 그 부분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이고요. 현대 모비스도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만도의 앞길이 조금 궁금한 상황입니다. 요거 때문에 2조 4천억 발표 있고,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보인 반면에 만도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나 기아차의 의존도를 낮추고 협력사를 확보해야겠죠. 앱티브라는 기업이 현대와 손을 잡았어요.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이 소프트웨어,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 시스템 분야의 막강한 기업들과 손을 붙잡고 이 시장을 장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앱티브라는 기업과 손을 잡게 된 거고요. 그러면 만도 경우에도 아직까진 글로벌에서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어떠한 기업들과 손을 지속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. 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. 지난달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120여 명의 연구 인력 근무할 수 있는 R&D 센터를 신축을 했고요. 같은 달에 국내에서 신사업 전담 조직 시작했습니다. 이런 부분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. 마지막으로 이 만도 푼로스라는 자전거가 과거에 있었는데 혁신의 아이콘이었거든요. 거의 애플의 아이폰과 맞먹는다는 식으로 시장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. 특히 국내 말고 해외에서. 그런데 얘가 지금은 단종이 됐습니다. 왜요? 중국 업체들한테 엄청 시장을 장악당했어요. 이 자전거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을 넘는 엄청 고가의 자전거였습니다. 근데 지금 중국산 전기 자전거
요거는 뭐 체인이 안 달려 있어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었고 뭐 디자인에서 혁신이었다 이런 게 있었지만, 중국 자전거 요거처럼 비슷하게 생겼고 뭐 체인은 달려 있지만 가격대가 30만 원대예요. 그럼 가격 차이가 무려 10배 차이가 나죠. 요런 것들만 봤을 때 앞으로 만도가 다시 한번 이 풍로스의 과거 길을 밟게 되느냐, 아니면은 새로운 이 자율주행에서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앞으로의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.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, 오늘 생략한 부분이 아주 많아요. 제가 준비를 좀 더 해서 보충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2부도 기대를 해 주시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